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를 진행하다 보니까 진도가 좀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제가 진도를 조금 빨리 하려고 살짝 편성을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철도에 대한 관심 갖고 철도 신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접하는 게 신호기 장치입니다. 눈에 바로 보이는 거죠, 그죠? 철도 신호에서 신호기란 눈과 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기관사라든가 철도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이 신호기 장치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개념 파악을 좀 하고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시기에 신호기 장치다 그러면 일단은 눈에 바로 들어오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교통신호에서 보는 그 신호기하고 철도에서 보는 신호기들은 좀 다릅니다. 많이 좀 달라요. 되게 교통신호는 그냥 기본적으로 타이머에 의해서 신호가 바뀐다. 체계가. 그리고 많이 좀 첨단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의 흐름을 통제한다거나 뭐 수정을 한다거나 그러기가 좀 쉽지 않다. 해봐야 기껏 이제 좀 교통량이 어느 정도 도로에서 좀 많아지면 타이머 시간을 조금 조정한다거나 뭐 순서를 조금 바꾼다거나 뭐 그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연동으로 하게 되면 케이블을 계속 연결해서 신호기를 다 연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쪽 타임에 맞게 타임 조정을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철도 신호는 그 교통 신호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에 보시기에 교통 신호 생각해서 아유 뭐 철도 신호 뭐 앞에 진행 나면 기관사 운행하면 되고 뭐 그 제한 속도가 있으니까 제한 속도대로 운행하면 되고 정진하면 숨으면 되는구나 뭐 그 정도 이렇게 눈에 보이시는 판단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이 복잡합니다. 네, 그거보다는 많이 복잡하고요. 뭐랄까요? 그 숨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이제 그거를 어떤 신호기가 철도에서는 지상 신호 설비 중에서 신호기 장치가 어떤 거다 그런 개념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철도 신호에 분류해서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철도 신호는 이렇게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음, 정의를 한번 보면 철도 신호는 뭐 기관사에게 열차의 운전 조건을 제시해 주는 설비로서 열차의 진행 가부를 색깔, 형태 또는 음으로 표시한다.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그만 알겠죠, 그죠? 뭐 색깔하고 형태하고 또 소리로 이렇게 표시하겠구나. 이거는 뭐 어디다 비슷합니다. 철도신호는 크게 열차의 운행 조건을 지시하는 신호, 그 다음에 종사원 상호간의 의사를 전도하는 전호, 장소의 상태를 표시하는 표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여러분 좀 비교하기 좀 쉽게 이해하기 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운행 조건을 제시하는 거는 우리 교통에서 보면 이게 음, 뭐 적색등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진행 들어오고 황색불 들어와서 주의하라는 교통신호하고 비슷해요. 그 정도는. 그리고 이제 종사원 상호간의 의사를 전달하는 전호가 있는데 이 전호는 뭐냐면 뭐 깃발이라든가 등을 이용해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겠다. 그거를 말이 아니라 멀리 좀 떨어져 있을 경우에 서로 수신호로 전호를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로교통에서는 뭐 전호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뭐 지금 공사 중에 앞에 있으니까 좀 비켜가라. 여기 위험하다. 급하니까 여기는 정말 사고가 났으니까 이 사고 지점부터 뭐 벗어나라. 그런 것들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의사 표시를 하는데 뭐 단순하다. 하지만 철도에서는 그 전화가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의 상태를 표시하는 표지. 이 표지는 도로교통에서는 뭐 전방 몇 미터에 차단 작업을 하니까 2차선 차단 작업을 하니까 1차선으로 뭐 비켜가시오라든가 뭐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각종 표지들은 도로에서도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급커브라든가 속도라든가 속도 제한이라든가
그런 표지들 되게 많죠. 그래서 어떤 장소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게 표지다. 그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형, 색, 음으로 분류를 하는데 신호는 형태에 의해서는 입한 신호기라든가 뭐 진로 표식이라든가 그런 것들, 색에 의한 거는 색등식 신호기, 색깔로 나타내 주는 것 또는 수신호, 뭐 적색하고 초록색으로 하기도 하죠, 그죠? 형과 색에 의한 거는 완목식 신호기가 있고 지장 경고 등이 있다. 완목식 신호기는 이제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두 대인가밖에 없어요. 실제로 쓰는 거는 많이 안 씁니다. 지장 경고 등은 많이 씁니다. 건너목을 지장을 줘서 기관차한테 400m 전방 400m 한 800m 앞에 가르쳐 줍니다. 미리. 그래서 지금 건너목에 지장물이 있으니까 급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를 하세요. 또는 급브레이크를 밟으세요. 뭐 그런 경고등을 하거나 아니면 낙석이 떨어져서 뭐 차량이 떨어져서 선로를 지장하고 있으니까 급브레이크를 밟으세요라는 그런 지장 경고, 낙석 경고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에 의한 거는 발뇌, 발보 이렇게 소리로 나타내는 게 있죠. 소리를 빵 터뜨려서 또는 기적 소리를 막 치명을 해서 위험하다. 지금 앞에 상태가 되게 위험하다는 걸 가르쳐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호 같은 경우는 종사원 상호 간의 의사를 전달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동시험 전호 같은 경우는 기관사가 뭐 역에 뭐 부역장이라든가 역장 부역장이라든가 아니면 입판 조차원들하고 이렇게 제동시험을 합니다.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 본인이 뭐 브레이크 밟으면 금방 알 수 있지만 동력차 기관차 같은 경우는 자체 동력차 말고는 나머지 기관차들은 그 화차 같은 경우나 객차 같은 경우는 거의 동력차가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동도 역시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기관차에서 동력을 다 전달을 해서 운행을 하기도 하고요. 각 화차마다 또는 객차마다 브레이크 슈라는 게 있어요. 공기 압으로 해서 유압 플러스 공기 압으로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아주는데 그러려면 관통 시험을 좀 해야 돼요. 공기가 다 맨 끝에 후부까지 객차나 화차까지 가서 제동을 하느냐 또는 완해 풀어준다고 합니다. 브레이크를 풀어주는 완해를 하느냐 그 시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워낙 기관차하고 객차 같은 경우에 50톤, 100톤 막 수백 톤까지 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선로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동거리가 일반 승용차와 달리 6, 700m는 그냥 가요.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근데 그게 만약에 어디 한쪽에 제동이 안 걸린다 그러면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미리 다 이제 뭐 열차를 입판을 해서 조성을 꾸며가지고 본선으로 내보내기 전에는 항상 제동 시험을 합니다. 제동도 걸어보고 완해 풀어주기도 하고. 그럴 때 멀리 있는 기관사하고 뭐 부역장이라든가 수송원들이 의사 전달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수신호를 통해서 이렇게 제동 시험을 하기도 하고 완해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걸 전후라고 하고요. 뭐 색깔로는 이동금지 전후 그러면 적색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깃발을 적색으로 나타내주면 이거는 이동할 수 없다. 이 화차는 이동하면 안 된다. 금지하는 표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표시로. 그리고 추진운전 전후는 뭐냐면 우리 기관차도 앞뒤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바로 거기 전방에서 이렇게 앞을 보고 진행하면 바로 앞이니까 되게 편한데 이 뒤로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차가 뒤로 운전할 때. 그럴 때는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추진운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주차원이라든가 수송원이 이렇게 신호를 해줍니다. 안전하니까 뒤로 후진을 해도 된다. 뭐 그런 경우들. 그리고 이제 형과 색에 의한 것들은 뭐 적색하고 색깔 1번선, 2번선, 3번선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누구랑 기관사와 수송원 또는 기관사와 주차원 뭐 그렇게 서로 형과 색에 의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적 신호가 있어요. 기적 전호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음에 의한 거죠, 그죠?
빵빵빵 뭐 빵빵 길게 울린다거나 그게 다 표시가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약속된 전달 방법이죠, 그죠? 내가 지금 출발하겠다 그러면 빵. 예, 그리고 이제 앞에 위험이 있을 땐 빵빵빵 뭐 기적을 울린다거나 그렇게 기적으로 소리로 표시를 해주는 게 전어입니다. 자, 표지는 입판 표지, 참하기 표지가 이제 형 색깔로 입판 표지가 있고요. 참하기 표지도 이제 형태로. 그다음에 색에 의한 것들은 서행, 허용 표지, 서행을 해도 된다. 그런 표지들도 역시 색깔로. 그리고 입판 신호기의 무유도 표지는 입판 표지라는 게 이제 입판을 하기 위해서 만든 신호등, 작은 신호등이거든요. 그 신호등에 백색 등을 하나 설치하게 되면 조차원이 없어도, 수송원이 없어도 기관차가 그 구간으로 진입을 허용해 줍니다. 이게 이제 그 백색등인데 입판 신호기에 사람이 없이 무유도로 들어올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건 이제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형과 색에 의한 것들, 지금 말하는 건 표지죠, 그죠? 표지는 이제 선로 전환기 표지, 이 선로 전환기의 정이다, 반이다, 이 표지를 멀리서도 알 수 있게 이렇게 표지를 나타내는 거기도 하고요. 가선 종단 표지는 여기까지 전기가 지금 들어오지만 여기서부터는 전기가 안 들어온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전기 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를 공급해주는 급전선이 있겠죠. 급전선 25,000V가 흐르는데 거기서 펜타그라프라고 하는 집전 장치를 통해서 기관차의 모터로 동력을 전달해 줘요. 전기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디젤 같은 경우는 경유에 의해서 경유로 이렇게 동력원을 만들겠죠, 그죠? 근데 전기관차 같은 경우에 전차선이 있는 구간을 가야 되죠, 그죠? 전차선 없는 구간은 어떻게 돼요? 동력을 받지 못하니까 서버립니다. 운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차선이 끝나는 데다가 표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전기관차가 만약에 거기 안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죠?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차가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선 끝에다가 종단에 여기가 선이 종단까지 오는 표지를 보겠죠. 철도에서도 이 표지가 한 50여 가지 이상 돼요. 뭐 어떻게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간다면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 표지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인식을 하고 공부를 하고 좀 아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신호가 철도 신호, 철도 전호, 철도 표지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철도 신호의 분류에서 보니까 철도 신호는 신호, 전호, 표지로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신호는 상지 신호기, 임시 신호기, 특수 신호기, 특수 신호기, ATC의 차상 신호 이렇게 나눠집니다. 상지 신호기는 말 그대로 늘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예요. 늘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 이거는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상지 신호기 중에서 주 신호기가 있어요. 정말 가장 많이 쓰이는 신호기, 주된 신호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내 신호기, 열차 정거장 안으로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장내 신호기. 출발 신호기는 정거장 안에서 바깥으로 벗어날 때 가르쳐 주는 신호기. 폐색 신호기는 역과 역 사이에 이제 폐색권을 나눕니다.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한 역과 한 역을 한 폐색 구간으로 봤어요. 그래서 출발 신호기, A역 출발 신호기에서부터 B역 장내 신호기까지 한 폐색 구간이에요. 그랬는데 거리가 되게 멀어요. 한 4, 5km, 5, 6km, 6, 7km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열차만 보낸다는 건 되게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이제 역과 역 사이를 이렇게 자릅니다. 구간을 설정해요. 5개, 6개 정도. 그래서 한 1km 내외, 한 2km 정도마다 열차 하나를 보내면 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역과 역사를 이렇게 잘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한 개 열차에 그 한 구간에 한 개 열차만 들어가라. 그게 1폐색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좀 차이가 나니까 폐색이라는 거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엄호 신호기가 있습니다. 엄호 신호기는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에서 특수한 선으로 빠지는 그런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개소가 있으면은 선로 전환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선로 전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선로로 갈 때 여기는 특별하게 원래 정거장과 정거장 바깥에 정거장 외에서는 갈라지는 선들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군 전용선에 탄약을 뭐 이렇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로 잘라서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모 신호기라는 거 설치를 합니다. 뭐 주신호기, 장례신호기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 지장계소 내가 만약에 선로 전환기가 있으면 그 100m 지점에서 설치를 합니다. 똑같이 100m 이상 지점에 설치를 하고 신호는 똑같습니다. 장례 출발 신호기랑 그게 이제 어모 신호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어모 신호기는 압록강에 설치가 돼 있었어요. 압록강 철교에. 압록강 철교에 왜 설치가 돼 있었냐면 그 압록강 철교가 이렇게 위로 들어지는 오버브릿지예요. 철로가 이렇게 들어져요. 그래서 큰 배들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내려가서 철도가 다닐 수 있게 열차가 다닐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는 좀 위험하니까 거기다 어모 신호기 설치했어요. 그래서 어모 신호기가 정지가 표시되면 다리가 철교가 이렇게 들어지는 그런 때고 다시 내리면 어모 신호기는 진행이 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런 설치한 데가 사실은 압록강 철교가 최초였어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이제 남한 쪽에서는 그런 그 가동교가 없었죠, 그죠? 가동교가 지금 없죠.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운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다리는 많지만 그 다리에 큰 배가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강으로 그래서 어모 신호기는 우리나라에는 배를 위한 철교를 위한 신호기는 없고요. 아까 말한 군 전용선으로 들어가기 위한 선로 그 앞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자, 입판이라는 거는 입판 신호기인데 입판 표지나 입판 신호기인데 입판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객열차 같은 경우는 뭐 쭉 그냥 가겠죠, 그죠? 뭐 어디 찍고 어디 찍고 해서 가겠죠, 부산까지. 그런데 이제 그 차량이 돌아와서 맨날 그 차만 계속 왔다 갔다 왕복할 수가 없어요. 화차, 객차라든가 차량, 특히 이제 화차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디 구간은 더 많고 어디 구간은 더 적고 막 그러잖아요. 화물 물동량도. 그래서 이 화차를 간격을 배차 간격을 주기 위해서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속 입판이라는 걸 하게 돼요. 열차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어디 가는 행선지면 행선지별로 다 입판을 이렇게 모아놓고 또 여기는 너무 많으니까 일부는 띄어서 물동량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관차에 경인력이 있고 그래서 너무 뭐 30명이 오버가 되면 넘어가게 되면 그건 잘라서 다른 도 기관차에다 붙이고 그렇게 모든 열차의 조성에 관계된 것들을 조차장이라는 곳 큰 역에서 이렇게 입판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입판할 때 입판도 장례나 출발 폐색 신호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건 대부분 다 본선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군내에서 입판용으로 입판 표지나 입판 신호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신호기보다는 좀 작아요. 낮습니다. 그게 이제 그 입판을 하기 위한 전용 신호기 또는 전용 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유도 신호기가 있습니다. 유도 신호기는 이거 이제 군내가 되게 큰 역에서 상당히 큰 역에서 장례 신호기라고 하고 장례 신호기, 출발 신호기, 패택 신호기, 어모 신호기는 절대 신호입니다. 그래서 거기 만약에 신호가 현시가 정지가 표시되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도 신호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례 신호기가 그 외에서 이쪽 A역으로 들어오려고 하죠, 그죠? A역으로 요거는 좀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린 게 나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배선도라고 하는데 장례신호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선로가 무지 많은 선로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이건 이 정도면 상당히 복잡한 선로인데요. 여기 뭐 안전측선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선로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 또 뭐 갈라지는 선로도 이렇게 있겠죠, 그죠?
뭐 이런 이렇게 큰 역에서 내가 이쪽 선로로 몇 번선이지 뭐 좀 이쪽 선로로 열차를 받으려 그래요. 받았어요. 받았는데 구내가 큰 건너목은 큰 역은 이렇게 올 때까지 여기서 열차가 만약에 후속 열차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 열차가 다 들어갈 때까지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 도착한 다음에도 내가 여기에 이렇게 열차가 있으면 일로 못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신호기가 있으면 요 밑에 백색으로 이렇게 유도등을 달아요. 이게 유도신호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평상시에 소등돼 있다가 얘가 점등이 되면 15km 이하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디로? 이선로로. 그 열차가 하나 있는데 뒤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기관사나 관제에서도 주위에서 들어가라고 얘기는 합니다. 이게 들어가줘야지 그 다음 후속 열차가 또 오면 또 여기다가 또 열차를 받고 여기서 또 출발하고 이게 되게 복잡한 구내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게 유도신호입니다. 유도신호는 평상시에 소등됐다가 유도신호가 들어오면 장내 앞에 정차하고 있던 기관차가 열차가 앞에 전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5km 이하로 들어가서 그 뒤에 쓸 수 있다. 그래서 또 뒤에 있는 다른 운전 직업을 좀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주신호기가 지금 장내 출발, 폐색, 엄호, 입한 유도신호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종속신호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 중계해 주는 것. 잘 안 보이니까 장내를 중계해 준다거나 출발을 중계해 준다거나 폐색을 대신 좀 멀리 중계해 주는 중계신호기가 있고 비자동 구간에서 출발 신호기, 뭐 장내 신호기 바깥에 멀리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게 원방 신호기. 통관 신호기는 완목식 신호기에 출발 신호기 밑에 붙여서 잘 안 보일 때 그 앞 전방에도 설치하는 게 종속 신호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호가 있는데 이렇게 곡선이 좀 지어졌어요. 그죠? 곡선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투시를 바라볼 수 있는 기관사가 바라볼 수 있는 신호기에 지장을 주는 지정물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이 앞에다가 전방에다가 이 종속 신호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완해 주는 거죠. 그죠? 이게 종속 신호기입니다. 중계, 원방, 통과 신호. 여기 나중에 또 또 신호기의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때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신호 부속기는 진로 표시기가 있는데 진로 표시기는 몇 번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 기관사한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관사가 가면서 내가 지금 3번선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뭐 2번선으로 들어갈 예정이구나. 미리 알고 있으면 훨씬 좋겠죠. 혹시 그 앞에 만약에 차량이 있다. 그러면 글리 안 들어가겠죠. 뭐 왜 글리 들어가라고 하는지 뭐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진로 표시기를 설치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진행할게요. 여러분 갑자기 막 많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좀 헤매실 것 같아서요. 뒤에 계속 편하게 강의 들으시고요. 나중에 또 의문 나는 거 있으면 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면 답해 드릴게요.